4월 10일이고요. 네.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88TV 계신 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형꾸주님, 류동진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원태호님, 수희님, 즐거운 인생님, MG님, 리주인님, 파송송 양봉탕님, 철두철미님, 문영민님, 태호 어머니님 어서 오시고요. 수덕지기님, 긍정의 힘님, 제리치님, 찌리구리님, 박혜성님, 얼음골님, 안동부자님, 군산 최부자님, 새들부자님, 필명 바꾼 것 같아. 그죠? 바꿨죠? 무순자님, 리에님, 도채호님, 최차리님 어서오세요. 경리님도 어서오시고요. 양성훈님, 꼼꼼아재님 반갑습니다. 은혜님, 미루님, 나디아 킴님, 김진기님, 이경춘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디아 킴님은 왜 쇠주를 4병이나 마셨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디아 킴님은 어제 주식시장을 떠나기로 했었잖아요. 오늘 다시 입성했습니까? 장이 좋아질 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발칙한 생기님 어서오세요. 네. 어제와 완전, 네. 그래요? 원래 새들 부자님이셨어요? 새들처럼 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다른 분인가요? 네.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에헴. 자, 오늘은 일단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최근과 완전 다른 분위기. 근데 이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주가 왜 올랐죠? 네. 왜 올랐어요? 어디 보자. 가만있어 봐. 어디 갔어, 이거? 메모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보기. 이거를 글씨를 쓸 때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글씨가 커진대요. 신정식님 어서오세요. 네. 시몬스님도 어서오세요. 자, 오늘 주가가 왜 올랐냐? 주가가 왜 올랐죠? 자, 트럼프가 90일간에 무엇을 한다고? 선플라워님 어서오세요. 선플라워? 해바라기님이잖아. 빨강망토님도 어서오세요. 90일간에 무엇이다? 90일간의 관세 유예. 네.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자, 90일간의 관세 유예는 왜 했죠? 왜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산악훈련소님 어서오세요. 고립시키기 위하여. 중국을 어떻게 고립시킬 것이냐? 중국에게 무려 125%의 관세 적용. 그리고 미국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관세 유예해줌. 자, 이게 골자입니다. 자, 중국을 왜 견제하려고 했는지 봐야 돼요. 왜? 그렇다면 왜 중국을 견제했을까? 사실 예전부터 중국을 견제하려고 마음 먹은 건 아닐까? 사실 목표는 원래부터가 중국이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게 실시간 자막 같은데 완전히? 실시간 자막 같아. 옛날에 제가 교육방송할 때 이렇게 써가면서 했는데. 자산부장님도 어서오세요. 원래 목표가 중국이었다. 원래 다른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원래 목표는 중국 딱 한 놈이었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괜히 조금 뭐라 그럴까, 신뢰도가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전 세계를 들쑤시고 다녔을까? 이거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 10%의 보편 관세를 위하여. 바로 이거죠. 자, 근데 이렇게 들쑤시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들쑤시고 나서 문제가 생겼죠. 원래는
들쑤시고 나면 트럼프 생각은 그랬을 거예요. 순리대로 잘 돌아간다. 미국 국민들도 나를 지지해 주겠지. 다른 국가들은 알아서 기겠지.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 왜? 우리는 미국이니까. 우리는 아메리칸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들쑤셔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겠죠. 지지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신고소리님 어서 오세요. 자, 근데 그런데 생각 외로 저항이 거셌죠. 컸잖아요. 미국에서 탄핵 이야기도 나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기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거 참 희한하네. 그리고 원래는 중국만을 노리고 싶었던 생각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중국만 까고 그 까는 김에 그냥 다른 나라한테서 10%씩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플러스 알파 10%의 관세와 플러스 알파가 이게 있나? 알파가 알파, 베타, 감마 그러잖아요. 알파가 없네. 그냥 골뱅이로 하자. 플러스 알파. 네? 자, 요렇게 되니까 이 알파는 뭐다? 알파는 사실 협상용. 큰 그림 속에서는 이랬을 거라 생각하는 거. 어서 오세요. 큰 그림 속에서는 알파를 플러스하고 보여주면 깜짝 놀라겠지? 그러면 그때 협상을 통해서 못 이기는 척 알파를 없애주자. 그럼 고마워하면서 원래 없던 10%의 관세를 불겠지. 이런 깜찍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떠세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트럼프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관세를 빌드업한 참모들이 했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일본한테 뭘 원하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한테 뭘 원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방위비. 그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내놔. 돈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알래스카. 이거는 알래스카는 어디요? 한국, 일본, 대만. 다른 나라한테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방위비 내라. 이거는 한국, 대만, 일본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알래스카 쪽에 가서 한국, 일본, 대만이 엄청 투자해주길 바란다. 너희들이 우리의 호구가 되어주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한 거고, 방위비 내라. 한국, 대만, 우리가 지켜주고 있지 않냐. 무임승차 그만해라. 이런데 무임승차가 아니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내놓으라 이 얘기죠. 돈을 뜯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깡패짓이죠. 이게 뭡니까? 야, 니네 보호해 줄 테니까
보호비 내놔. 이건 뭐죠? 이건 깡패죠. 깡패입니까? 아닙니까? 야! 보호해줄 테니까 보호비 내놔! 이거 깡패잖아요.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그랬어, 이가! 그러면서 그냥, 네. 깡패잖아. 지금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일본, 대만이 전부 다 세게 맞았어요. 관세를. 얻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원래 너희들은 10% 관세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동맹국과 먼저 우선 협상하겠다. 지금 줄 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협상을 하게 되면 알파를 없애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남는 거는 10%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려 25%의 관세를 물어야 되는 상태에서 15%가 사라지고 야 10%만 내. 그럼 뭐라고 할까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알파는 협상용. 얻어도 좋고 안 얻어도 좋아. 하지만 얻을 거야. 대신에 그걸 주더라도 너는 무조건 10% 관세는 내야 돼. 무려 FTA 국가에 무관세로 약속한 국가에게 돈을 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이 지금 현재 요거였어요. 자, 근데 모든 나라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니까 고율의 관세죠. 10% 일단 다 적용하고 나라별로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전부 다 감당이 어려운 수준의 그런 부분이에요. 똑같이 적용하니까 다들 들고 일어납니다. 왜요? 옛날에는 나만 아니면 되었는데 지금은 나도 기게 생겼다 이거지. 나도 포함되었다. 남의 쌈 구경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가 직접 싸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안 되겠죠. 지금 저쪽에서 막 그냥 남들이 막 싸우고 있어. 그럼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남의 집이 막 활활 불타고 있어.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싸우는 당사자야. 우리 집이 지금 불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우 재밌다. 그러고 구경만 하실 거예요? 와 네가 나 때렸니? 아우 재밌다. 와 우리 집에 불타고 있네? 와 신난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포함이 되어서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이때 기회주의자가 한 명 등장하죠. 네. 이때 기회주의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누구죠? 그 이름은 미국이 싫어하는 진핑이. 네. 진핑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지? 네. 중국이죠. 네. 중국이 등장합니다. 왜 기회주의자였냐? 중국이 뭐 했어요? 미국에게 보복관세 부과하면서 뭐라죠? 뉴스 안 봤어요? 부과하면서 WTO에 제소하죠. 고발한 거야, 고발. 야! 쟤들이 괴롭혀. 이런 거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걸로 괴롭혀. 니네가 중재 좀 해줘봐. 하지만 미국은 이미 뭘 깔아놨죠? 무역 확장법 232조. 네. 232조를 딱 해놓고서, 야, 지금 비상사태야. 씨, 내가 니네들 법 다르게 생겼어? 몰라, 이 자식들아. WTO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죠? 진적에? WTO. 야, 미국아. 니들은 지금 법을 어겼어.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 이런 거 많이 쓰죠? 네. 미국이 뭐라고 그래요? 응? 비상사태인데. 무슨 법이냐? 급동인데. 길가에 싸면 어떠냐? 이거 지워야 되겠다. 네. 급동인데 지금 눈에 보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막 비상사태인데 뭔 놈의 법이야 몰라 이씨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FTA랑 이런 것들 하면 무관세잖아. 그리고 지금 이 무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너무 지금 괴롭히고 있다. 전 세계를.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지금 중국이 WTO에게 이 부분을 고발한 거야. 잃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잃었어. 하지만 이놈은 선장님 말도 안 들어. 몰라, 이 자식아.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중국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나를 따르라. 같이 싸워보자.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게 어떤 구조가 된 거냐면 되게 재밌는 구조가 된 겁니다. 중국 대 미국이었는데 원래는 중국이 잘 보니까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어. 응? 분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림이 좀 되는데? 에? 그림이 좀 되는데? 무슨 그림이요? 중국 플러스 전 세계 vs 미국. 와우.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중국은 앙큼하게도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 내가 이 반대 세력의 리더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WTO에 제소를 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미국과 함께 싸워봅시다. 미국에 대비해서 싸워봅시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중국은 아주 앙큼하죠. 네, 그 시진핑이 둥글둥글해가지고 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지만 앙큼해.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시진핑이 지금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미국님 좀만 봐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시진핑의 정치 생명은 끝입니다. 경기도 앉아서 요즘에는 시진핑에 대한 비판이 많이 늘어났는데 미국한테까지 굽실거려봐. 그러면 안 되겠죠. 강하게 나가야 된다. 무조건 이기려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능구랭이, 네, 얘는 이제 중국은 앙큼쟁이였는데 미국은 능금이야. 능구랭이 럼프가 뭐라고 해요? 그게 될 줄 아냐? 그게 될 줄 아냐? 그러면서 중국 니네한테 어떻게 해요? 104%였죠. 그때는 104%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바꿔서 20%를 더하죠. 124%, 125%라고 합니다. 1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더 발작할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 빼고 다른 애들은 일단은 90일간 유예를 해줄게요. 이렇게 한 거야. 완전히 중국하고 분리된 거죠. 그래서 조건을 달았어요. 미국에 대항하지 않으면, 복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90일간 유예하고 협상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이 다 같이 싸웁시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앙큼이가 능구랭이한테 완전 당한 거죠. 능글능글 해가지고 그냥 이야. 그래서 지금 중국은 현재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추가적인 보복 조치는 일단 밀어두고요. 네, 밀어두고 뭘 했죠? 뭐랬죠? 뭐랬어? 협상하자. 말로 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만지작거렸느냐? 만지작거렸을까요?
바지 속에 이거 아니죠? 네. 무엇을 만지작거렸을까요? 좀 큰 거. 네, 좀 큰 거 만졌어요. 큰 거. 큰 거를 만지작거립니다. 큰 거 뭐죠? 지금 중국이 히토리보다도 더 센 거, 뭐 관세보다 더 센 거 있잖아. 그죠? 국채. 무엇을 만졌을까? 무엇을 만졌을까? 국채 카드요. 국채 카드. 이게 포켓몬 카드보다 더 세요. 미국의 국채 카드를 만든 거예요. 응? 이거를 만지작거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국채 카드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알아야 되겠지. 자, 큰 놈 나왔다. 큰 놈 국채. 이 놈은 도대체 뭐냐? 왜 큰 놈이냐? 지금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요. 매우 많습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본도 열받았나 보지. 우리는 동맹인데 내가 가서 싸바 했는데 왜 나한테 관세를 24%나 물린 거야?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잘 모르지 왜 팔았는지. 자, 요거야.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애들이 미국채를 팔면 어찌 될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채권을 팔아요. 채권을 팝니다. 막 팔아. 그냥 팔아버렸어.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어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네. 자, 생각해봐요. 채권은 가격은 떨어지죠? 네, 떨어지고 금리는 채권 금리 올라갑니다. 이유는 채권은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하고 다르게 가격이 정해져 있죠. 쉽게 얘기하면 1만원짜리 채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만원짜리 채권인데 여기에 표면 이자가 10%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1만원짜리 하면 되겠다. 11,000원짜리 채권 그래갖고 나왔는데 이 안에 이 가격 안에 뭐가 있느냐? 10%의 표면 이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서 팔아요. 그게 바로 할인채. 할인했다 해서 할인채. 그죠? 네. 그래서 얼마에 팔고 있다? 11,000원짜리를 1만원에 파는 거예요. 팔고 있어요. 근데 채권이 잘 팔려가지고 막 팔려나가.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죠? 1,500원이 됐어요. 5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채권 금리는 어떻게 돼요? 얘는 11,000원 이상은 못 갑니다. 네. 11,000원 이상은 못 갑니다.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되죠? 만원에서 11,000원이면 10%지만 1,500원에서 11,000원이면 10%가 안 되겠죠. 그죠? 즉 가격이 오르니까 금리, 수익률이 떨어진다. 아,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구나. 수익률은 반대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네, 알 수 있겠죠. 몰라요? 지금 특강인가? 오늘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 특강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지금 공지 올라온 거 봤죠? 조금 있다가 내가 또 신랄하게 홍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특강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다. 에헴.
여기까지 홍보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했습니다. 네. 성투사 4월 특강 빠밤 빠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부자가 될 기회. 어제 팔아먹으신 분들 반성해야 됩니다. 특강이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특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3일밖에 못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네.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화수목입니다. 다음 주 화수목 3일간 특강. 그 다음에 신청은 4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가격은 15만원. 그 다음에 2개월 전환되는 것은 73만원 추가하니까 어떻게 88이 되는 거죠? 88. 2개월에 88.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할부가 돼. 할부가 된대요. 할부가 돼서 어디로 하면 되느냐? 고객센터에다가 어디 갔냐? 고객센터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어디가 있어요.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어디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네, 여기 뭐 하든 간에 하여튼 연락을 하셔야 된답니다. 예, 그래서 그 할부 결제가 가능하긴 한데 네,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고 15만 원 정도는 할부하지 마시고 여기부터 할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저녁에 방송하면 복습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아침에 해버립니다. 네, 아침에 원래 방송이 없죠? 아침에 원래 방송이 없는데, 목요일 아침에 방송을 진행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퇴근하시든 어쨌든 뭐 장중이든 장후반이든 간에 목요일 날까지 방송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2개월 해버린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네, 그냥 뭐 녹화 방송 계속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는 건데, 만약에 난 특강만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만 딱 보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수요일 저녁 7시, 목요일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강의 내용은 공매도를 이용하는 고수익 투자법. 공매도를 이용하면 대박이 터뜨릴 수 있어요. 공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공매도에 우리도 칠 수 있잖아요. 공매도 그런 방법들, 또는 이제 공매도의 어떤 수급 변화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은 꼭 급등했다. 미쳐버린 주식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종목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는 횡보가 오래됐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또 어떠한 조건을 가진 종목군들이 짧게든 길게든 어떤 상황에서든 주가가 어떻게 급등했는지를 알려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고수들이 절대 안 알려주는 거. 왜냐면 저의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 알려주죠. 네, 고수가 아닌 건가? 네, 아무튼 절대 갈려주지 않는 거 내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냥 딴 사람들은 절대 안 알려주는 거, 그 급소포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다룰 겁니다. 자, 1강, 2강, 3강 때마다 관심 종목이 같이 등장합니다. 네, 같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 맞는 종목, 두 번째 강의에 맞는 종목, 세 번째 강의에 맞는 종목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문자를 받으시죠. 네, 문자를 받으시면서 네, 망한찜 종목도 마지핑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사님 이제 강세장 진입한 거죠? 올해는 한국장 간다는데 그건 멀티버스 얘기인가요? 그 시내버스 얘기입니다. 광역버스 정도는 돼야지 좀 멀리 갈 것 같은데, 자,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서도 오세요. 자, 그래서 뭐 문자 발송되고요. 라이브 방송 시청 가능하고요. 진학 녹화 방송 시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종목 픽 같은 경우는 그때 살만한 게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근데 이 특강에는 항상 있죠. 1강, 공매도를 역이용하는 고수익 투자법. 근데 종목은 네가 찾아.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찾아드리죠. 자, 이런 종목 꼭 급등했다. 근데 종목은 네가 찾아.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찾아드립니다. 세 번째, 고수들이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급소포착법. 네가 급소를 찾아봐.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찾아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접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절찬리에 접수 중에 있습니다. 네. 광고 시간 지나갔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거. 자, 여기 이제 다시 채권 넘어가서.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금리, 수익률은 반대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네. 관세 유예가 3개월이면 끝나는지 그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지금이 사야 되는 장인지 강세장 진입인지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금리, 수익률은 반대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알았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그러면 중국 애들이 국채를 판다. 판다? 판다? 국채를 매도한다. 판다니까 판다고 하면 생각나잖아요. 매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는 자, 국채를 팔아요. 그럼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와! 모른다? 헷갈려요? 자, 다시 봅시다. 국채를 매도해. 매도하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금리는요? 금리는 오르죠. 그죠?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자, 매도 가격 하락. 그러면 금리는 올라간다. 채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른다? 금리? 금리 인상?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정부의 지출이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재정 지출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그렇죠. 채권 금리가 오르면 그래서 큰 걸 만진다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지. 손이 좀 이상한데 이거? 네. 점점 커져요. 네. 자꾸 이렇게 만지면 커진다고. 크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미국이 더 비싼 이자를 줘야 하니까 지출이 커집니다. 네? 지금 미국은 기축통화의 단꿀을 빨고 있죠. 네. 어서오세요. 기축통화에 아주 단꿀을 빨고 있죠. 왜? 돈 없냐? 그러면 채권 팔아. 우리는 최고의 국가 미국이다. 미국은 망할 일 없다. 채권 다시 말하면 차용증이죠. 네. 줄 테니 돈 좀 다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채권은 뭘로 해야 돼요? 미국 채권 사려면 달러로 사야 돼. 그래서 중국이 왜 미국채가 많으냐? 왜 많을까요? 중국이 왜 미국채가 많을까요?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 등을 통하여 벌어들인 달러가 많아. 잘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돈이 막 생겼어. 그냥 막 5만원짜리가 막 뭉탱이랑 막 그 방구석에 굴러다니고 막 어떤 날은 비계를 비고 자고 막 돈이 갑자기 막 많아졌어. 돈이 갑자기. 네?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 제 말소리는 항상 똑같았는데요.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생각해봐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생각해보시라니까? 상상을 하자는 얘기야. 상상. 지금 돈이 없지만 많아졌어. 그러면 집에 그냥 굶굴려요? 그냥 둘까요? 아니겠죠?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든 금을 사던
주식을 사던 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안전하게. 대신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잖아. 원금 보장. 원금 보장 해줘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돈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금 보장되면서 이자도 주는 애가 누가 있지? 원금 보장되면서 이자도 주는 애가 은행 적금, 예금. 근데 이거보다 근데 이거보다 CPI 2.4 나왔어요? 그럼 내일도 좀 올라갈라나? 물가가 안 근데 선물이 너무 빠지는데? 빠질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누구예요? 채권이에요. 근데 국채는 사실 뭐 요즘에 이제 국채 이자율이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채권이 원래는 더 많이 주죠. 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네. 자, 안전하게 달러를 보관을 할 수가 있으면서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미국이 망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발행하는 국가 채권을 사는 거야. 그게 국채잖아. 그럼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나는 원금 보장이 돼. 얘네가 대신 맡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줘서 주겠다 이 얘기야. 그럼 내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달러를 많이 벌었어. 이 달러를 그냥 꽉 쥐고 있는 것보다 이자도 준대잖아. 그 다음에 안전하게 쥐들이 저기 해주겠대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사버립니다. 달러를 주고 채권을 삽니다. 미국은 이게 왜 좋아? 달러를 회수할 수 있죠. 네. 달러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채권을 가지고도 충분히 얘네들이 이런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달러를 주고 채권을 샀어. 그래서 중국이 지금 채권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채권, 미국채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팔겠대. 이걸 팔게 되면 당장 뭐가 돼요? 미국의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재정 지출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채권 가격 하락으로 매수가 안 되겠죠.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든 뭐 서민들이든 영향을 받아서 뭐 한다? 영향을 받아서 쪼그라들겠죠. 네, 자금 조달 어려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애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변호사님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중국 애들이 이 큰 거를 만지작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있다 이거죠. 판다? 알지? 판다? 무슨 자연농원도 아니고 판다 하고 있어. 판다. 네. 판다곰. 나 진핑이 판다. 네. 진핑이는 판다. 알고 있지? 이거 지웠어. 네. 판다? 판다? 국제 판다?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팔어. 팔어. 미 뭐라 그래요? 팔라고. 왜 그럴까요? 특강이 바뀌었어요. 지난번 특강까지만 그렇게 됐고요. 올해부터인가 3일로 바뀌었어요. 다.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팔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국이 회의합니다. 야, 진짜 팔아도 되냐?
팔아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요. 국채를 팔아. 지금 세계에서 2위예요. 보유량이 일본의 다음 중국이야. 일본이 제일 많고 중국이 2등이야. 그럼 세계에서 2위야. 국채를 팔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현대위안은 계속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댓글로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 물적 분할 문자죠? 물적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읽어보셨죠? 물적 분할을 회사를 떼어내가지고 그 공작기계인가 그 부분 떼어내는 거예요. 떼어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자동차 부품이니까 공작기계 필요 없으니까 가! 그래서 물적 분할을 떼어내고 거기서 2천억인가 받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매각 대금을 가지고 내가 하는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물적 분할은 여러분들이 찬성하셔도 되고 반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은 묵살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악재가 아닙니다. 네.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위아가 홀딩스로 남고 자동차를 띄어가지고 물적 분할을 해버렸어. 이러면 더러운 악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원래 사업부 놔두고 쓸데없는 거 버리는 거야. 그걸 팔아가지고 오히려 돈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계좌에서 개 같은 주식이 하나 있는데 이 주식이 어느 날 뭐 해갖고 갑자기 주가 올라버렸네? 그래갖고 플러스 5%가 나왔어. 야 이거 팔아버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주식 사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냥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제 방송에서까지 얘기했으니까 다들 아시겠지? 댓글로도 여러 번 달았어요. 근데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요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국채를 팔면 어떻게 되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죠. 계속 반복합니다. 팔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야! 쟤 맛 갔네. 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야, 쟤 맛 갔어! 성투사가 강의를 한 번 할 때마다, 네. 강의를 할 때마다 쌀을 한 가마씩 막 그냥 사들일 수 있는 돈을 벌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야. 성투사가 그냥 방송 한 번 하면 그냥 슈퍼채팅이 맨날 100만원씩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삥뽕님의 2,000원밖에 없는 거야.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성투사 이제 막 갔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쟤 막 갔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유식하게 가치가 하락한다. 그죠? 가치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유량이 세계 2위야. 그래서 내가 팔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안 팔고 남겨둔 애들이 같이 떨어져. 중국 애들이 생각하니까 지랄 같네. 그죠? 아씨, 미국만 좀 마탱이 보내야 되는데, 뭐야, 왜 나까지, 뭐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들어요, 안 들어요? 지랄, 국채, 이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은 100만원어치의 채권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한 10만원어치 팔았더니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가치가 원래 90만원어치 남아야 되는데, 70만원 떨어져버린 거야. 헉! 나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무엇이? 내 달러가 어디 갔지?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정말 무서운 얘기 하나 나옵니다. 올매도가 안 되죠. 네. 그럼 올매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괄매도? 그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2등이라니까. 대주주가 그렇게 삼성전자 이재용이 주식 올매도 하겠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지분이 많은 거는 그렇게 팔 수가 없어요. 어차피 수요도 없거니와, 네. 팔면은 사겠다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사겠다는 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채권 시장에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지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국만 박살나면 좋겠는데 우리도 박살난다고? 아, 열받네.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래도 한번 팔아버릴까? 아이씨, 열받네. 우리 시몬스님이 그냥 올매도 하라 그러는데 한번 다 팔아버려?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저 옆에서 왕서방이 말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어디다 똥 싸? 그러면서 말리는 거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요? 왜요? 자, 생각해보자. 네, 생각해보자. 네, 샹이샹. 생각해보자, 이거야. 생각해봐. 생각해봐라. 네가 국채를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네가 달러를 주고 채권을 샀는데 그걸 팔면 달러가 기어 나오지 않겠니? 달러가 많아지면 위안화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많아지면 위안화 어떻게 돼요? 강세. 위안화 강세. 환율이 아주 어떻게 돼요? 위안화 강세야.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요? 아주 많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위안화 강세. 그러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자국 통화가 강세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통화 약세일 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가 떨어집니다. 내려가면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죠? 생길까요? 환율이 내려갔어. 누구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야, 그러면 수출 기업들 다 뒤져. 근데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이다. 못하는 겁니다.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만지작 하면 커지기만 해 그냥. 그러니까 커지기만 하는데 이거 어디다가 풀 수가 없네. 만져가지고 계속 커졌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지금 뒤돌아 설 수도 없어. 지금 문제는 심각해요. 125% 관세를 맞고 있어. 맞고 있는데 카드는 또 다 썼죠? 뭐야 이게? 썼죠? 그러면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 정확하게 2018년에 욕하는 거 아닙니다. 2018년에 데자뷰가 되는 겁니다. 카드를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채하고 자폭할까? 이 생각하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뒤질 것 같은데 2018년에 데자뷰가 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서로 매기다가 중국의 카드가 다 떨어졌어. 그랬더니 트럼프잖아. 쪼로로록 딱 피면서 어떻게? 트럼프 카드가 없네. 카드를 쪼로록 피면서 난 아직 더 있는데 어떻게 더 해볼까? 그때 중국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적자 이만큼을 해소해 줄게요. 니네들 수입품 더 사줄게. 그만하자. 그렇게 된 거죠. 중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84%까지 관세를 때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맞고서 쭈슉 그러면서 125%까지 올렸어. 이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공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너만 죽이고자 하는 방법은 지금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숙이고 들어가자니 시진핑이가 지금 모양이 빠져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고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앙큼이가 능구랭이한테 지금 한 방 먹었다 이거죠. 문제는 중국이 이 앙큼하게 생각하는 거죠. 앙큼하게
앙큼하게도 때려라. 좀 맞지 뭐. 지 얘기를 할 거.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럼프럼프는 어떻게 될까요? 럼프럼프는 어떻게 돼요? 마탱이가 가겠죠. 네. 마탱이가 갑니다. 왜요? 왜 마탱이가 가죠? 미국이 지금 경기가 박살날 판이거든.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뭐가 됐어요? 관람자가 됐습니다. 관객이 됐어. 물론 10%의 관세를 내. 이거는 그냥 뭐 경기 그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경기 관람료. 자, 미국과 중국이 붙었습니다. 네. 구경할 사람들은 10% 관세를 내. 그런 식이야. 아, 이게 중국에게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도요. 왜냐면 중간재를 중국에 납품해가지고 중국이 그걸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125%의 관세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10,000원짜리인데 세금이 12,5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22,500원을 내야 돼. 그 중에서 12,500원이 세금이야 이 얘기지. 미쳐버린 거죠. 근데 중국도 지금 죽을 맛인 거예요. 왜 죽을 맛이냐? 중국은 경기가 지금 박살이야. 박살인데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125% 관세를 매겨버렸어. 내가 지금 시간을 끌 수 있겠는가? 시진핑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경기 살리겠다 아닙니까? 경기를 못 살리고 있잖아. 근데 수출 기업들 다 지금 나 자빠지게 생긴 거죠. 125% 물건값이 2배가 돼버렸어. 그러면 오히려 중국산 물건이 미국산보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아씨 뭐야 이거 지금. 근데 럼프럼프는 야 저 새끼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 끌면 안 되는데 막 둘이서 지금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좀 어디 달나라 같은 데 보내버리고 둘 다 그냥 자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미국이고 중국이고 그냥 싹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그 사이를 비집고 혜성같이 등장한 대한민국 파주에 성투사가 등장하는 거지. 뭘로 등장합니까? 뭘로 등장해요? 파주에 있는 성투사가 뭘로 등장해? 특강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죠. 특강으로. 빠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4월 특강을 선물. 광고 2번씩 해주세요. 괜찮지? 특강 기간이니까. 네. 그래서 4월 특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답이 안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부터 한다고? 4월 15일부터 17일까지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계속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이 강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4월 14일까지 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만원 네, 특강 3일이지만 네 여러분들의 복습을 위하여 목요일날 강의는 아침에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녁이라도 녹화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저녁에 방송하는 거 못 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술 한 잔 확 빠레삐리버 해가지고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러면은 아침에 해놓으니까 혹시라도 정신이 멀쩡할 때 술 먹기 전에 개가 되기 전에 사람일 때 이 녹화 강의를 내가 한 강의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녹화를 뜨든 뭘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탁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개가 되자 이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걸 가지고 또 보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네, 배당금 15만원 다 나오겠죠? 맞습니다. 배당금 나올 때 됐네요. 보니까 요즘에 많이 들어오던데? 네, 배당금 가지고 들으세요. 그래도 괜찮네. 그 다음에 여기 2개월부터는 좀 비싸지니까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된다? 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 2강, 3강이 있는 거고요. 1강, 2강, 3강에서 모두 다 뭐가 된다? 관심 종목들이 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거 없어요. 강의는 강의대로 듣고 종목은 종목대로 보고. 저의 방법 아시죠? 최근에 저의 우리 유료 채팅이 없어졌잖아요. 유료방에서 채팅방이 없어지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강의는 강의대로, 종목은 종목대로. 그냥 나 혼자 계속 떠드는 거야. 네. 그런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1시간 너무 길지는 않을 겁니다.
길게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기저귀 차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 강의를 5강씩 만들었는데, 그래서 다들 5강을 준비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3일밖에 안 돼요. 네, 이게 그냥 다 정해졌어. 그냥 모든 전문가가 다 똑같이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정해진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기대 많이 하고 오십시오. 네, 2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기간이 짧아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 그냥 그렇게 3일이네요. 네. 뭐, 이렇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게, 목요일 날 아침에라도 하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바뀌는 법에 의해서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뭐다? 결론은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로 갑시다. 자, 방송을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뭐였어요? 그래서 지금이 매수할 절호의 찬스입니까? 이거잖아. 지금 이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 저는 원래 대표가 아니었죠? 네, 원래부터 대표가 아니었는데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네, 시작합시다. 빰빰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를? 자, 매수할 절호의 찬스.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기 잠깐 표 그려진 건 내가 홀라당 지웠는데, 잘 보세요. 지난번 무방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되돌림 지표는 어디까지 나온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식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0이 그어진다, 50. 50이 그어진 자리가 바로 여기야. 여기 0.5라고 써있죠? 여기 0.5로 써있어요. 여기가 50%. 딱 절반입니다. 이게 딱 절반이요. 특강 광고를 지금 1시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퀄리티의 특강을 들으실 수 있다. 가슴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밤 잠은 다 잔 거야. 오, 다음 주에 성투사의 특강을 들을 수 있다고요? 여보, 15만원만 주세요! 그래갖고, 바로바로 가입하란 말이에요! 네, 특강이라도 듣자. 장이 안 좋을 때 특강이라도 들어야 돼. 자, 아무튼,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일 반등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미국이 지금 보면 너무 올라가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미국 증시가 지금 선물이 계속 빠지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CPI가 아까 2.4가 나왔다고 그랬죠. 2.4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지수가 빠지면은 일단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또한 원래부터 그랬어요. 지금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방송 이제 시작했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차익 매물이 우리도 나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좀 들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기였어요. 만길이었죠. 2만길. 만길이었어. 만길이니까 수급의 변화나 포지션들이 아마 어느 시점에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 3전을 누르든 아니면 다른 걸 끌어올리든 뭐 등등등 해가지고 포지션을 맞춰놨을 거예요. 망한찜 마지빙봉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성투사님 신의 한수님보다 선배신가요? 로보스톡 홍프로님들은 거의 막내죠? 전문가 그걸로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서, 네.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 있는 전문가들 아무도 없을 때, 네. 그때 옥장판 성투사가 그때, 지금 있는 전문가들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때 있었다가, 증권사로 갔다가, 다른 사이트, 저는 한경화도 갔다가, 이데일리도 갔다가, MBN도 갔다가, 뭐 어디도 갔다가, 뭐 하여튼 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바깥으로 요리 돌아다니면서, 네. 또 88도 왔다가, 또 다른 데로 또 갔다가, 또 88, 또 여기서 또 회사 일도 보다가, 또 때려쳤다가, 다시 전문가 했다가 막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또 여기 없어지고 또 내가 다른 데 갈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88에서 계속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통성이나 뭐 그런 걸 치면 모르겠는데 다양성은 제가 네,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이데일리에도 있었죠. 이데일리에서 제가 수익률 전문가 수익률 대회 1등 먹었잖아. 네. 이데일리에서 1등 한번 먹고요. 그 다음에 MBN에서도 한번 MBN 맞나? 네, MBN에서도 전문가 수익률 대회 한번 1등 먹고요. 여러분들 그 SBS, CNBC에 나오는 그 5스타 있죠? 5스타.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5명의 별. 여기에 한 명이 나였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네. 그 저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네,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수익률 대회 1등. 그때 PD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랬지. 성투사님, 혼자 너무 독식하시는데 그만 좀 하시죠. 이제 이거 주식 파시고 좀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좀 넘겨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때 팔았잖아. 그냥 계속 1등이야, 나만 계속 1등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때.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기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쵸. 20대인데도 할 거는 많이 해요. 20대가 원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방송을 빨리 끝내야 돼.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끝내려고 하면. 자, 그래서 지금이 저렴 매수 찬스냐. 자, 여기 절반까지 오게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약간 뭐가 된다? 경계심이요. 경계심. 위에서 누르든 차익 실현이 나오든 자 왔니 하면서 때리는 애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라간 거 보고 그냥 막 달려들지 마시라는 이야기야. 자, 어디쯤에서부터 하면 된다고 그랬죠? 중간을 통과하는 시점. 여기가 좋은 시점이에요. 근데 오늘처럼 오르는 날 또 매수 안 하면 열받잖아. 조금씩 사세요. 괜찮습니다.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아. 오늘 계좌가 몇 프로 올랐다고요? 저는 한 8.8%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 올랐죠? 9% 넘으신 분들 되게 많죠? 오늘 계좌가 그냥 미쳐버렸던데? 저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의 비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좌가 8.8% 올라갈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이라면 10% 넘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중소형주가 오늘 좀 덜 올랐어요. 중소형주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어제 한번 한 1% 빠지고요. 그 전에 뭐 0.2% 오르고 그 전에 또 뭐 어쩌고 막 이랬었거든요. 여기. 요때 한 5% 빠졌나? 근데 그거 다 까고도 남았어. 요거 떨어진 거 다 까고도 남았다고. 그 내가 뭘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우리는 지난주부터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한번 더 좀 사고 오늘 올라갈 때 네. 안 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야. 근데 쥐가 맘대로 이만큼 떨어지더니 올라갈 때 이만큼 올려주네? 하이쿠야. 괜찮네. 그죠? 이런 거라고. 오늘은 레버리지가 무려 12% 상승했죠? 지난번에 11% 까이다가 오늘은 12%. 어쨌든 1% 먹었네, 제기라고.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조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벌어질 때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매수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날 매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무슨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간다느니 뭐 한강에 날씨가 좋다느니 밤에 왔다느니 눈물이 뭐 앞을 가린다느니 뭐 여러분 그동안 고마웠다느니 안녕 계세요 여러분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오늘 다시 만나잖아요. 그죠? 오늘 다시 만났잖아. 왜?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안 팔고 가만히 기다렸으면 그거 회복하고도 조금 더 남았다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남겨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 왜? 우리는 그냥 이거 없다고 쳐요. 여기서 매수 못해가지고 막 안달이실 수도 있지. 지금 보니까 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성투사 넌 뭐 했냐? 사라고 해도 못 샀을 거 아니야. 무섭다고 한강물 온도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여기서 주식을 사겠다고 합니까? 그냥 냅둬요. 대신에 뭘 냅두라고 했어요? 기업이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 있잖아. 특히 뭘로? 대형주 위주로. 장이 올라갈 때는 무조건 누구라고요? 무조건 대형주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을 코스피가 압도하죠. 왜? 장이 올라가는 날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압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의 비중이 많으니까 대형주가 올라가면서 계좌를 그 정도 올린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나 이제 끝났다. 이제는 주식 못하겠다. 야 이제는 주식과는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뭐다? 저점이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방 제목 잡아놓은 거 보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곧 나올 겁니다. 오늘은 뭐라 했죠?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한 줄 요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방송 제목은 뭐냐? 그래서 지금이 매수를 할 절호의 찬스냐?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립니다. 매수를 할 절호의 찬스냐? 오늘 방송 주제로 가지. 어이씨, 무섭네. 매수를 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무슨 말이냐? 요거를 빼주면 돼요. 매수를 해야 할 기회입니까? 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절호의 기회는 아니야. 왜냐면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앞에서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썰을 풀어낸 이유가 뭘까? 뭘까요? 요거 한 줄을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90일 유예잖아. 90일 유예. 그죠? 그러면 최소한 2달은 괜찮겠구나. 그죠? 그럼 우리도 대선 치르고 대표 나와서 협상 하겠구나. 이해되시죠? 또는 그 전에 협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왔을 때 최소 2달은 괜찮다 그러면은 6월 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근데 그 정도 안에는 그 시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예 기간이 다가올 때까지 협상이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막 서로 간에 치받고 막 난리야. 근데 전 세계 국가들에게 유예를 했는데 트럼프가 오늘 갑자기 또 돌아가지고 야 유예한 거 취소하고 그냥 당장 관세 매길래 협상 안 돼서 들어 열받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나오면 또 지랄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불확실성이 있는 그 장이기 때문에 더 큰 기회가 나올 수 있어. 근데 나는 늘 말씀드리지만 리스크가 크면서 큰 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저는 별로예요. 저는 가늘고 길게 살자. 이것이 저의 모토입니다. 가늘고 길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한 방에 탕 터뜨려 가는 거 말고요. 네. 복권 사가지고 그냥 1억 천금 당첨되는 거 말고 그냥 5,000원씩 있는 거 매일매일 그냥 주식 사서 모으는 거예요. 난 이게 저의 모토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지 마. 결국에는 올라가는 주식들, 결국에는 올라가는 상황, 올라가는 시장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라갈 것인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답은 나오잖아요. 실적 좋아지고요. 기업 가치가 억울한 애들, 지금이 억울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 아우 나는 괜찮은데 저놈의 저놈의 트럼프 때문에 짜증나 씨. 내가 원래 가치가 이만큼인데 여기까지 처박혔네. 제 얘기를 할 거 이런 거 사세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왔다? 4월 특강이 나왔다. 그래서 4월 특강이 나온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싶던 바로 그 순간이 부자가 될 기회다. 이런 순간에 그런 정보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언제 한다고?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귀에 뭐지 바뀌었어? 외웠어 이제? 자 아시겠죠? 배당금으로 가입하자. 네. 배당금으로 들어오자. 2개월 하는 거는 요만큼만 추가하면 되는데 요거는 카드 할부도 되더라. 아시겠죠? LG생건 말고 많이 오르는 거. 하이닉스 이런 거 갖고 있어 보세요. 하이닉스는 오늘 10% 올랐잖아. 하이닉스. 멋져요. 하이닉스만 10% 올라간 게 아니야. 휠라홀딩스도 오늘 10% 오르고 막. 오늘 막 그냥 저거 제한 걸리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는 거지. 그 지랄 같은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 좋아지고 자기 가치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서 억울하다고 열받아 하는 대형주 사세요. 그럼 얘네들이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뭐냐고요? 네. 응?
저기.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월급 종목 물어보시는 많이 계시는데요. 월급 종목 어떻게 한다고? 월급 종목은 시장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요. 네, 어제 했으면 대박이었겠지. 하지만 여러분들 어제 월급 종목 받고 오늘 급등해버렸으면 아무도 못 샀어. 네, 그러니까, 어제 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였으면 나는 저기 2020년도에 여기 1985년도 이럴 때 주식을 사놨어야 됐어. 삼성생명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대박 터트렸어야 되는데, 쟤기랄 거. 네. 그 못했네, 쟤기라.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강의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셨죠? 그 정도 강의는, 그냥 우리가 누워서 하는 정도. 네, 누워서 하는 정도의 강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들어가면 조금 더 볼 게 많아지고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종목도 아주 좋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특강을 잘 활용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정도는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15만 원이면 요즘에 나가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5만 원입니다. 아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얼굴 뒤에 빛이 나냐 왜? 뭐야? 왜 이렇게 요거 하얘지니?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어요.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자,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에요. 대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만 잘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에서 옆으로 좀 누워준다거나, 네. 반등이 나갈 수 있는 포지션들, 약간의 박스 또는 상승 패턴 이런 것도 발견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지지 라인이 여기서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더 빠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왜냐면 90일 유예잖아요. 유예니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중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어떤 식으로 싸워가지고 둘 다 그러기가 되느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든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면 대박 터지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완벽한 기회가 지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어떤 패턴을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에는 특강 가격이 싸. 밖에 나가서 뭐 그냥 돼지고기 삼겹살에다가 뭐 대충 이렇게 했고 소주 한잔 마시면은 15만원, 16만원 나오더라고. 비싸. 그거 먹으면 다 먹어도, 예? 그렇게 먹고 나면 다 뭐 돼? 똥 되잖아, 똥. 똥은 나와요, 그냥 그런 거는. 없어! 근데 이거는 배워두면 돼지우리를 살 수 있어요, 돼지우리. 돼지우리 사가지고 내가 돼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돼지를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합시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이번 엿 같은 이 우리가 받았던 이 굴욕, 네. 이 서러움, 이런 것들을 다 폭발시키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